요즘 뉴스에서 금값이 또 올랐다는 소식 자주 들리시죠? 왜 오를까? 지금이라도 금을 사야 하나? 비트코인은 떨어지는데 왜 금은 오르지? 이런 궁금증들 오늘 확실하게 풀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램보입니다. 오늘은요, 불안한 세상에서 금이 가진 의미와 투자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자 합니다. 경제 초보자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하시죠. 자, 금투자는 무엇일까요? 금투자는 금이라는 실물 자산 또는 관련 금융 상품에 투자해 자산을 보존하거나 수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럼 실물 자산, 직접 만질 수 있는 자산이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서 금괴, 부동산, 미술품 이런 것들 눈으로 보이고 만질 수 있죠. 그러면 금융상품, 이거는 금의 가격에 따라 수익을 얻는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 ETF가 있고요. 금 선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금을 선물하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금 안전자산이라고 왜 그렇게 불리울까요? 통상적으로 Safe Haven Asset, 안전자산이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쟁, 경제 위기, 물가 폭등 같은 혼란 속에서도 가치를 지켜온 자산이기 때문이죠. 경제학 개념 하나 나옵니다. 실질 자산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인플레이션이 와도 금 같은 실물 자산은 가치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오른다는 개념이에요. 실제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1970년대 오일 쇼크가 왔어요. 세계적으로 물가가 폭등했죠.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금값은 5년간 약 40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예시를 드니까 무슨 말인지 좀 알아듣기 쉽겠죠. 그러면 금값이 오르는 주요 이슈, 그 이슈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볼게요. 2025년 4월 23일 현재 금 한 돈 약 70만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일단 인플레이션 기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가가 오를 것 같으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요. 금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금값에 영향이 있겠죠. 그리고 전쟁이나 불안, 그럴수록 금 수요가 증가합니다. 아무래도 그 나라가 정치적으로 불안하다 싶으면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 있겠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 하고 있죠. 가자지구 분쟁 최근에 또 일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지정학적 불안으로 인해서 금값이 꾸준하게 오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관세를 강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죠. 125%까지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했어요. 국제 정세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금으로 꾸준하게 돈이 모이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금리 인하가 기대가 되는 시점입니다. 금은 이자가 없기 때문에 금리가 낮을수록 매력도가 상승을 하고요, 높을수록 반비례합니다. 그리고 미국 달러의 약세, 달러가 약해지게 되면 금의 상대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금을 매입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최근에 중국, 러시아 등 다수의 나라가 외환 보유용으로 금을 대량 매입을 했습니다. 그 뜻은 달러 중심의 외환 보유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변화 전략을 쓴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채권 수익률이 상승, 이런 경우에도 채권 수익이 좋기 때문에 금보다 채권을 수요합니다. 그러면 금 수요가 감소하고 금값은 조금 영향을 미치겠죠.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금 수요, 금 투자에 조금 더 몰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금 투자 지금 해도 될까? 정치적으로 위험한 이 시국에 금을 투자해서 수익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금은 전통적으로 보험 개념의 자산이 더 컸었어요. 우리가 금을 가지고 먹을 것을 교환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금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이자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가지고 있어서 그 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내 자산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금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지키기 위한 보험의 개념이 좀 더 큰 거예요. 자산 방어용으로 접근하는 케이스가 많았다. 그런데 반대 의견도 있긴 해요. 금값이 올라서 시세 차익을 본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램보 채널에서의 기조는 꾸준하게 투자할 수 있는 곳에서는 분할 투자가 디폴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을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멘탈을 많이 지킬 수 있거든요. 떨어지고 있는데 내가 아직도 현금이 남아있고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지금 너무 높으니까 한 번에 사시려고 하지 마시고 다양한 자산을 또 분할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조금 알아볼게요. 일단 금통장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서 금통장을 만들 수 있는데, 장점은 소액
소액으로 할 수 있고요. 아주 간편해요. 단점은 수수료가 조금 있고 이자가 없어요. 금 ETF는요,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 상품으로 금 ETF는 금값을 따라가서 움직이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예로는 GLD가 있고요, KRX 금현물 ETF가 있습니다. 유동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되게 좋은 장점이고요. 금을 또 실물로 보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어요.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물로 금을 진짜 소유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이제 집에 보면은 어렸을 때 받아놓은 돌반지라든가 금괴, 골드바 이런 것들을 직접 구매하는 거예요. 장점은요, 실물로 갖고 있으니까 안정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어요. 이게 부가세가 10%가 붙어요. 그리고 도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마음 한켠에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금 선물은 무엇이냐? 앞으로 금 가격을 미리 정해서 사고 파는 계약이에요. 금 가격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금이 굉장히 등락폭이 작은데 반면에 금 선물은 고수익이 가능합니다. 고수익이 가능하다는 뜻은 고위험하다는 뜻도 되고요. 그리고 예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비추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전 초보자분들이니까 금 ETF를 추천드려요. 주식처럼 가능하고 비대면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금 투자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요. 금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한 번쯤은 설명해 드릴 수 있겠죠? 그 정도면 된 거고요. 금 투자 지금부터 한 번쯤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면 불확실성이 많아지는 세상에서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투자한 자산을 왜 들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하시고 그 이유가 분명하면 저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할 매도로 투자의 목적을 잘 지키시면서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관세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럼 램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